예전에 저도 들었었는데 정확히 터틀 매매가 뭔지 난 거북이처럼 느리게 매매하는 건가? 크게는 이 세 가지더라고. 추세 매매, 위험 관리, 자금 관리. 근데 이건 나도 하는 거거든. 자, 피라미딩 전략은 이렇게 이제 생긴 거죠. 물타기는 안 된다. 불타기는 그렇지만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공 투자자의 비밀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스트리트를 뒤흔든 터틀 트레이딩 투자 교실 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왔어요. 이제 주식을 했던 분들은 이 터틀 트레이딩 관련해서 조금 들어보셨을 건데 정확히 그게 뭔지는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터틀 트레이딩 관련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매 능력은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자, 데니스와 에크하르트라는 분이 프로젝트를 하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트레이딩을 1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2주 동안 트레이딩 수업을 해서 종합 1874%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던 그러한 이제 테스트를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분들이에요. 자, 이 좌측에 있는 분이 데니스, 우측에 있는 분이 에크하르트인데 이제 유명 트레이더였습니다. 자, 데니스와 에크하르트 분 같은 경우에 거북이 농장에서 둘이서 한번 그냥 잡담하고 있었어요. 약간 토론도 하고 뭐 트레이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크하르트라는 분은 이제 트레이더의 기질은 선천적이다,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트레이딩은 교육에 의해서 후천적으로도 가능하다. 즉 데니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거북이처럼 트레이더를 한번 키워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실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터틀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과 금융시사지에 광고를 냈어요. 자, 우리 터틀 프로젝트 할 거다. 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해라. 이렇게 이제 알리게 되었고, 자, 교육하고 나서 자신들의 돈을 위임받아서 트레이딩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1983년 지원자 1000명 중에 13명의 제자를 이제 모아보게 되었어요. 자, 심리 및 성격 테스트만 거친 13명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심리랑 성격 테스트 정도만 이제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분들 중에서는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학생도 있었습니다. 자, 트레이딩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딱 2주 동안 교육을 했어요. 딱 2주 동안 이제 교육을 했는데 뭘 교육을 했냐? 자, 이때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매매 신호가 아니라 매매 방법을 교육을 했어요. 자, 바로 트레이딩에 투입을 해서 몇 년 만에 1874%의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자, 13명의 모든 터틀들이 무손실에서 최대 6000%까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뒤에 표에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참여한 인원들이에요. 이분들이 참여한 인원들이고, 지금 좌측에 보면은 이게 이제 수익률이거든요. 1800%, 1600%, 14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3에서 4년치의 데이터인데,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누적 수익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스티브 오스트가든가 이분이 수익이 제일 좋았고, 나머지 분들도 수익은 수익인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누가 더 많이 벌었냐, 그게 관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몇몇은 나와서 아예 캐피탈, 컴퍼니, 뭐 자산운용사, 이런 트레이딩 센터 이런 것들을 차렸어요. 차려서 운영을 했는데 운영 수익률 역시도 현재 198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 밝혀진 터틀 프로젝트. 원래 이게 세상에 잘 안 밝혀지고 그냥 뭐 아름아름 뭐 약간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이제 세상에 서서히 알려지게 됐던 계기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됩니다. 투자 기간 10년 동안 13명 총 1874%의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었는데, 세상의 주목을 받은 터틀의 원칙과 기법 해서 제가 한번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이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 세 가지로 함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추세 매매,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 세 번째는 자금 관리, 계좌 관리, 뭐 이런 건데, 사실 이 터틀의 전략 자체가 이제 저도 사실은 쓰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터틀 매매에 대해서 좀 알게 됐거든요. 예전에 저도 들었었는데 정확히 터틀 매매가 뭔지 난 거북이처럼 느리게 매매하는 건가? 이제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크게는 이 세 가지더라고. 추세 매매, 위험 관리, 자금 관리. 근데 이건 나도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보니까 거의 이제 일반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매매 전략. 자, 추세 매매는 buy high, sell highest. 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비싸게 사서 최대한 고점에 판다, 약간 이런 전략인데,
단기, 초단기 매매는 거의 하지 않고요. 최대한 추세 매매 위주로 갑니다. 뭐냐면 추세가 상승 추세를 탔어요. 저항선을 돌파하고 지지선으로 바뀌었어. 이때 눌림목 줄 때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럼 완전 최저점은 아니지만 나름 눌림목 줄 때 따라 붙는 거고,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앞전에 저항선까지 홀딩을 하든지, 아니면 이 추세선이 가면서 이 추세선이 무너질 때까지 홀딩해서 무너질 때 여기서 이제 청산을 하는 그런 포지션을 좀 보여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내일은 모르지만 길게 예측 가능한 시장과 종목을 찾는 게 일단은 급선무겠죠. 자, 시장의 변화도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컴퓨터를 활용해서 불안전한 심리를 다스리고 포인트를 찾는다. 뭐 이렇게 뭐 주저주저 떠도놨는데,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것은 추세 매매라는 거죠. 추세 매매. 자, 이거에 대해서 바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주가는 사람의 심리에 의해서 지배되게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주가의 가격은 이슈와 심리, 이런 모든 것들이 반영한다. 즉 이제 주식 보면은 캔들이 있잖아요. 캔들. 그 캔들 안에 모든 게 다 녹아져 있다. 특히 사람의 심리가 크게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 추세에 맞춰서 사고 팔게 되고요. 자, 방향이 없이 옆으로만 이렇게 이제 횡보한다. 자, 그러면 추세가 곧 반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로 터질 수도 있고 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자, 추세가 생겨나면 무조건 추세 순응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횡보를 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항선을 만약에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면서 밑에 이 저항선이 지지선 바뀌어. 그럼 이제 이때부터 따라 붙는 거죠. 왜냐면 앞전에 고점이 돌파됐다는 것은, 고점이 돌파됐다는 뭐예요? 더 올라가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돌파하고 눌러줄 때 따라 붙는 전략. 이게 바로 추세 매매라는 거죠. 이분들은 터틀의 기술 전략에서 시스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좀 파악을 했는데, 일단 시스템 1, 2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평선 매매 쓰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자, 매수 21선 고점을 자 상향 돌파를 했다. 돌파했다 따라 본다. 자, 그리고 청사는 예를 들어서 21선과 11선 그 같이 쓰는데, 11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무너졌다. 11선이 단기 이평선이잖아요. 21선 당연히 늦게 올라오겠지. 그러면 21선에서 따라붙고 11선에서 청사한다. 약간 이런 매매 기법이 시스템 1이고요. 이거는 약간 단타 매매입니다. 단타 매매고, 만약 시스템 1에서 큰 추세를 잡지 못했을 경우, 약간 흔들었을 경우나 그럴 경우에 중타. 약간 조금 더 이제 이평선을 좀 큰 거 쓰는데 55일과 21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전에는 21선과 11선을 썼다면 이제 시스템 2에서는 55일선과 21선. 저는 개인적으로 55일선보다는 저는 61선을 좀 쓰는 편인데, 아마 21선과 61선 쓰는 저처럼 이제 이분들은 55일선과 21선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5일선을 돌파를 한다면 그때 따라 붙고, 이제 21선이 더 단기 이평선에 더 빨리 따라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1선이 무너질 때까지 홀딩하는 전략을 펼치겠다는 거죠. 무너지면 그때 가서 청산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되게 쉬운 간단한 매매예요. 그냥 이평선 두 개 가지고 매매한 거예요. 따져보면 시스템 1에서도 시스템 2에서도. 자, 시스템 1에서 보시면은 20일 신고가 형성하면 매수 포지션 진입한다. 자, 추세를 타다가 10일 신저가 형성하면 청산한다. 자, 이익이면 새로운 신호 무시하고 손쉬면 새로운 신호를 수용하겠다. 신호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선입견을 배제하겠다. 이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신호가 떴다. 그럼 계속 따라붙는 전략이 아니라 물량이 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일단 그 신호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냥 버티겠다 이거고, 손실이다. 예를 들어 손절 나갔다. 그럴 경우에 새로운 신호가 떴다. 그럼 내가 이제 무포잖아요. 무포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서 수익을 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터틀의 기술 전략. 손절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앞전 거는 이제 진입이랑 청산이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손절 위주로 좀 알려드릴 건데, 손절은 방향에서 2N 이탈시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N은 하루 단위의 변동성인데, 1N은 20 ATR 보조지표. 이거는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보조지표 ATR이라는 보조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변동성을 기반으로 한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HTS 상에서 ATR 지표 값을 한번 넣어보세요. 보조지표를 넣어보시면은 그 수치가 나올 겁니다. 제가 뒤에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총자본이 2% 하락씩 무조건 손절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넣었는데 1억이 2% 정도 손절 나면은 2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만원 손실 나면은 나는 일단 손 털고 나오겠다. 자본금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따져가지고 손절값을 잡고 매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average true range, 평균 변동폭. 그러니까 평균 변동폭을 가지고 노는데, 이 평균 변동폭을 벗어났을 때 손절 치겠다. 뭐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가에서 저가, 고가에서 천을 종가, 저가에서 천을 종가 중 절대 값이 큰 값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루에 움직인 가격 중 가장 큰 폭의 진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ATR로 나타내고요.
이제 20 ATR은 20일 평균의 ATR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20 ATR. 예를 들어서 ATR에다 여러분이 10을 쓸지 20을 쓸지 그렇게 값을 쓰는 게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평균 값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ATR인데 ATR 보여주표 이건 14 값을 넣었을 때 뭐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HTS 상에서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터틀의 기술 전략 피라미딩. 자, 피라미딩 전략은 이렇게 이제 생긴 거죠. 따져보면 피라미딩 전략. 자, 물타기는 안 된다. 불타기는 그렇지만 가능하다. 추세가 살았을 때 그 추세가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고 갱신을 할 때 따라 붙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추세로 이익시 더 큰 수익을 노리는 피라미딩 전략이고 가는 방향에 따라 붙겠다. 자, 추가 매수는 항상 기존 매수 가격보다는 높게 산다는 거고 원칙에 따라서 4에서 12유닛 포지션 추가한다. 뭐 이제 공식은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계약수를 더 얼마나 더 실려냐 뭐 약간 그런 전략 같습니다. 뭐 한 개 들어갈 건지 뭐 두 개 들어갈 건지 뭐 고점인데 1차 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두 개, 2차 고점 돌파했을 때는 뭐 한 개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그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개념을 정립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피라미딩 전략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돌파 갱신할 때마다 따라붙는 전략이고 이 고점이 만약 무너진다면 그때는 이제 청산 포지션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초보자분들은 이 피라미딩 전략은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이게 손절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해도 되는데 손절 못하면 잘못하다가 고점에서 물려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 터틀의 기술적 전략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진입을 하는 포인트 시점이에요. 저항선 라인인데 이걸 돌파 안착했을 때 눌림목이겠죠. 이때 따라 붙습니다. 이때 따라 붙고요. 만약에 얘들이 쭉 올라가서 목표값이라는 게 있었고 이게 저항, 두 번째 저항이었는데 이걸 돌파 안착하고 안 무너지면 더 홀딩. 그렇지만 이렇게 무너졌을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청산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홀딩하고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그 익절 가격 여기 무너지면 일단은 나오겠다. 손절 아닌데 일단 본청이라도 하겠다. 그런 시점을 나름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점은 이제 본청 라인 거의 익절 구간이고 만약에 나는 이제 익절하기 싫어 홀딩할래. 그렇지만 이 선이 무너지면은 컷 크로스 리미트라고 적혀있죠. 이 선이 무너지면 난 손절을 할 거야. 나름의 기준을 잡아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손절 라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입과 손절과 청산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진입을 할 때 나름의 그 기준선이라는 게 있었고 그 기준선 돌파 안착했을 때 따라붙고 그리고 따라 붙었을 때 그 다음 목표가까지 고점까지 또는 저항선까지 홀딩을 했다가 그 저항선을 돌파 안착했을 때 그리고 더 홀딩 하든지 아니면 그 저항선이 돌파 안착했지만 무너졌을 때 청산하고 나오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름의 진입, 손절, 청산 그리고 익절까지도 기준을 잡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사실은 또 진입을 할 수도 있어요. 돌파 안착했을 때 이렇게 따라붙는 전략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전략 따라붙는 전략이 나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굳이 안 따라붙으셔도 돼요. 굳이 이 피라미드 기법을 쓰지 마시고 그냥 요 1번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2번 자리 청산하고 무폭 관망하다가 뭐 다시 1번 자리까지 오면은 그때 가서 또 진입하는 전략을 펼치셔도 됩니다.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매매하셔도 되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터틀의 기술적 전략 1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터틀 매매 기법 관련 2탄을 제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를 부탁드리고 터틀 매매 기법 2탄에서는 좀 더 1탄보다 심오하고 좀 더 기술적인 전략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매매 기법들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 다양한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께서 배우고 숙지하셔가지고 본인만의 매매 노하우, 매매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골든스타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